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홍준기, 손진석. 평균적인 EU 유럽연합 국가는 아이다호와 미시시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보다 가난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유럽 특파원 톰 페어리스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럽이 미국과 비교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페어리스는 소득이 나빠져 독일에서 육류와 우유 소비가 30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기사를 통해서는 프랑스에서 예전보다 푸아그라를 덜 먹고 와인을 적게 마신다고 했다. 벨기에 브뤼셀 시내에서는 유통기한이 끝나기 직전인 식료품을 반값에 파는 트럭에 교사 간호사들이 줄을 선다고 전했다. 인플레이션 고통도 미국보다 유럽에서 훨씬 강도가 높다. 페어리스가 인터뷰한 런던의 28세 여성 노아 코어는 이직하면서 연봉이 10% 올랐지만 최고 11%대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분을 모두 집어삼켰다고 했다. 코어는 몇몇 친구는 앞으로 몇 년간은 아이를 낳아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난자를 냉동해 뒀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양대 축으로 인류의 번영을 함께 견인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마수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국부를 불리며 앞서 나가는 사이 유럽은 상대적으로 궁핍해지며 대서양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12년 미국이 GDP 국내 총생산로 이유를 추월한 이후 점점 격차가 커져 지난해에는 미국 GDP가 EU보다 8조 8천억 달러 약 1경 1,500조 원나 많았다. 2028년에는 11조 2천억 달러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IMF는 추산하고 있다. 미국이 다수의 세계 정상급 대학이 배출하는 수많은 인재를 앞세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럽은 기술 분야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자본시장을 보유한 미국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지만 유럽은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며 상대적인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높은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미국과 반대로 유럽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고집하고 있어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9대주가 유럽 5대국 누른다. 최근 브뤼셀에 있는 싱크탱크인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 ECIP는 2021년 1인당 GDP로 EU와 미국 50주를 비교했다. 결과는 EU가 앞서는 미국의 주가 대도시에서 멀고 낙후된 지역인 아이다호와 미시시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50주의 1인당 GDP 순위에 유럽 국가를 집어넣는다면 2000년에는 독일 32위, 프랑스 37위였지만 2021년에는 독일 39위, 프랑스 49위로 쳐졌다. ECIP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5년에는 미국과 EU의 1인당 GDP 격차가 지금의 일본 39,880달러가 에콰도르 5,980달러 수준까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핵심 주가 유럽 주요 국가 맞먹는 경제력을 자랑한다. 지난해 미국 최대주 캘리포니아의 GDP는 3조 5,981억 달러였는데 이는 영국 3조 706억 달러보다 컸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2위인 텍사스와 3위. 뉴욕주의 GDP를 합치면 4조 4,091억 달러로 유럽 최대 국가 독일 4조 754억 달러를 넘어선다. 약 30년 전인 1992년에는 유럽 5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GDP가 미국 전체 GDP보다 2,445억 달러 많았지만 이제는 미국의 GDP 상위 9주만 합쳐도 유럽 5대국을 누른다. 경제 규모 차이는 소득 수준의 차이로 연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연평균 임금은 77,463달러로 독일 58,940달러, 프랑스 52,764달러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미국인의 소득이 독일인보다 31%, 프랑스인보다는 47% 높다는 얘기다. 씀씀이도 차원이 달라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80년에는 EU의 소비 지출 최종 소비 2조 5,700억 달러로 미국 2조 2천억 달러보다 많았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미국의 소비 지출이 EU의 1.5배 수준까지 커졌다. 유럽인들의 삶은 작년 이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으로 적잖게 초라해졌다. 지난해 독일인은 1인당 52kg의 육류를 섭취했는데 이는 1989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인들은 지갑을 화끈하게 열고 있다. 최근 지중해 마요르카 섬을 방문한 관광객 중 미국인들은 하루 숙박비로 평균 292달러를 지출했는데 유럽 관광객 202달러보다 90달러 많았다. 시가총액 30대 기업 미국 21곳, 유럽 4곳. 기업의 규모와 경쟁력 차이는 비교 불가 수준이 됐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이 선정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유럽 기업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포천의 알리슨 숀텔 편집장은 WEKLYBIG에 2008년만 해도 글로벌 500대 기업의 유럽 기업이 190개나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128개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119개로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깊숙하게 침투해 현지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다. 포천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미국 기업의 유럽 지역 매출은 26% 늘었는데 함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유럽 기업들의 역내 매출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본시장에서는 대서양 사이의 간극을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이야 시총은 41조 610억 달러로 영국 2조 9110억 달러, 프랑스 2조 8750억 달러, 독일 2조 1300억 달러를 압도했다. 시총이 3조 달러를 넘나드는 애플 하나가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의 증시 시총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증시 시총이 2000년 15조 1110억 달러가 비교해 22년 사이 172% 불어나는 동안 유럽 3대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시총 합계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계를 리드하는 기술 기업이 별로 없는 유럽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표 테크 기업 7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테슬라, 알파벳, 구글이 포진한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증시 분석 업체 컴퍼니스 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시총 세계 130위 기업 중 21곳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다. 30위 이내 유럽 기업은 4곳이라 아시아 5곳보다도 적다. 유럽 1위인 프랑스의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16위다. 세계 톱10의 유럽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미국은 자본시장 규모가 월등히 크다 보니 투자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풀풀이 유럽을 압도한다. 이런 차이 역시 기업의 역량 차이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익 발생까지 시간이 필요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많은 이자를 줘야 하는 은행, 대출보다 주식시장, 사모펀드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를 받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자본시장의 투자 중심, 유럽은 은행 대출 중심으로 산업계의 자금 수혈이 이뤄지고 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증시 시가총액이 GDP의 170% 수준이지만 대출은 85% 정도라며 반대로 유럽은 GDP 대비 증시 시총이 68%, 대출이 300% 수준이라고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유럽 테크 기업은 미국 기업에 인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AI 인공지능 기술 역시 미국과 중국 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대학 수준 차이가 기술력 차이로 인적 자본의 차이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기술 격차를 키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드온 라크만 FT 칼럼니스트는 WEKLYBIG의 최고의 테크 기업 7곳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미국에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대학과 스타트업 사이의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라크만 칼럼니스트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경제의 밝은 상당수 전문가는 고등교육의 질적 차이가 작지 않다고 본다. TH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올해 세계 대학 평가에서 상위 30개 대학 중 19개가 미국 대학이었다. 반면 유럽 대학은 영국 5곳을 포함한 7곳에 그쳤다. 이후 27회 영국 대학 중 30위 안에 드는 곳은 30위에 턱걸이한 미넨 공대 하나뿐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일부 특수한 고등교육기관을 빼면 사실상 대학이 평준화돼 있고 학비가 무료에 가깝다. 고등교육의 복지와 평등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는 데 뒤처지고 특출난 두뇌를 키우는 데 약점이 있다. 미국인이 유럽인보다 일도 많이 한다. 고용시장에 대한 철학과 정책 차이도 경쟁력을 판가름한다는 분석도 많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은 빠른 회복력을 보여줬다. 코로나가 강타한 직후인 2020년 4월 실업률이 14.7%까지 높아졌지만 작년 2월 이후에는 쭉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유럽 5대국 가운데 독일 3%만 미국 3.7%보다 실업률이 낮을 뿐 영국 4%, 프랑스 7.1%, 이탈리아 7.5%, 스페인 11.9%는 모두 미국보다 실업자 비율이 높았다. 노동 유연성이 높은 미국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이 비교적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유럽보다 고용 안정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대신 경기가 회복될 때 기업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일자리를 늘린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강하고 노동조합의 힘이 센 유럽에서는 쉽게 고용 인원을 줄이지 못한다.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탈출이 더디고
경기가 좋아져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소극적이다. 노동 문화 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유럽 근로자들보다 오랫동안 일한다. 지난해 연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미국은 1811시간으로, 영국 1532시간, 프랑스 1511시간, 독일 1341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유럽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근로자들의 지갑을 얇게 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더 잘 사는 미국인들이 일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소득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유럽 근로자들은 더 많은 급여보다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 비해 소비에 투입되는 자금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30대 젊은 미국, 40대 늙은 유럽. 대서양 사이의 경제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 구조의 차이로 젊은 미국에 비해 늙은 유럽이 고용과 폭지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위 연령은 2021년 기준 37.7세였다. 반면 영국은 39.6세로 40세에 근접했고 프랑스 41.6세, 스페인 43.9세, 독일 44.9세, 이탈리아 46.8세는 모두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었다. 생산 가능 인구 1564세 비율 역시 미국 64.9%, 영국 63.5%, 프랑스 61.6%, 독일 64.1%보다 높다. 일할 사람이 더 많은 미국이 유럽보다 활력 있는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고령층에 투입해야 하는 복지 부담도 유럽이 훨씬 무겁다. 미국의 노인 부양비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30.4명으로 독일 40.5명, 이탈리아 40.2명, 프랑스 37.8명, 영국 33.6명보다 눈에 띄게 낮다. GDP 대비 세금 사회보험료 비율을 말하는 국민 부담률 2021년은 미국은 26.6%지만 프랑스는 45.1%에 달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수준 높은 대학과 기업을 보고 능력과 야망이 있는 젊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된다며 고학력의 고령자들이 일하는 비율도 미국이 유럽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인이 유럽인보다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평균 수명으로 이탈리아 82.9세, 프랑스 82.5세 같은 유럽 주요국 국민이 미국인 79.1세보다 오래 산다. 또한 미국은 상위 10%가 세전소득의 45%를 가져가는데 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36%로 더 낮다. 유럽이 보다 평등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라크만 FT 칼럼니스트는 유럽은 높은 사회복지 지출과 긴 휴일로 대표되는 모델을 채택해왔다며 이는 미국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적어도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